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자평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첫 장, 1장을 보세요. 예, 10간과 12지를 논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10간과 12지지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생겼는가를 여러분이 아시면, 역학 공부를 할 때 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서부터 왜 목화토금수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목화토금수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고, 그냥 뭐 갑을병정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원리를 만들어졌는지를 알면은 나중에 이거 가지고 성격을 보고 사주를 물상을 보고 이랬을 때 응용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간과 12지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게 사상이에요. 사상. 사상. 뭔지 아세요? 사상? 그렇지, 사상 체질. 또 사상 하면. 그러니까 사상 체질이 어떻게 생겼죠? 그렇지. 사상 체질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소음, 소양. 태음, 태양, 소음, 소양. 이게 사상이죠. 이게 뭐냐면, 그 목화, 금수, 오행이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원리를 알아야, 아, 이런 원리에서 만들어졌고, 그러면 화의 성격은 어떻고, 수의 성격은 어떻고, 목의 성격은 어떻고, 금의 성격은 어떻고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태극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태극. 태극은 우리가 소위는 태극기죠. 태극. 이 태극이라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를 말해요. 끝없이, 아주 한없이, 끝없이 넓은, 예, 이 태극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딱 태어나서 우주의 기운을 만났을 때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사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음과 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양이라는 것은 이게 음하고 양이 생겼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음을 이렇게 표시하고 양을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근데 이게 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느껴져요? 양. 그러면. 지금 저하고 공부할 때는 여러 번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냥 느끼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양은? 직선인데 이 양 그러면 우주, 그러니까 자연에서 어떠한 것이 양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냐 이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양의 느낌은 이게 바로 우리가 태양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죠. 양이라는 건 그래서 보이는 것이고 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음기가 있다 하면은 사람이 음란하다, 은큼하다, 양기가 있다, 바깥으로 드러난다, 솔직하다. 예, 이렇게 해서 음과 양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주 봤을 때 사주 음기가 많잖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적인 사람이고 자기 말을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것을 음을 우리가 여자라고 해요. 그리고 양을 남자라고 해요. 그래서 음의 성질이 있으면 이제 여성의 성질이 좀 있는 것이고 양의 성질이 있으면 이것은 예, 남자의 성질이 있는데 요즘에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먼저 태어났을 때 남자는 양으로 태어나고 여자는 음으로 태어나는데 이게 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점차 태양이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태양이 올라와서 태양이 끝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 뭐예요? 내려가죠. 그래서 남자는 처음에는 큰 소리 치고 용기 있고 자신감 있고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나이가 60이 넘으면 꺾여요. 그래서 여자는 남성화되고 예, 여자는 음으로 올라와서 처음에 얌전해요. 얌전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음기가 점점 좀 올라가죠. 끝까지 올라가면 양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자가 나이가 들면 뻔뻔해져요. 큰 소리 치고. 예. 그래서 큰일을 보통 보면은 이게 보통적으로 여자들이 왜 막 투기하고 부동산하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아줌마들이에요. 왜냐면 양기가 되니까 용기가 생기고 남자처럼 도전적이고 남자는 나이가 들잖아요. 못합니다.
남자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요, 뭔가 크게 내지르는 걸 못해요. 여자들이 하고. 그래서 이제 요런 걸로 음과 양. 이게 먼저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오행을 알 수가 있죠.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음은 뭐 같아요? 밑으로 가라앉고, 그 다음에 얌전하고,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러면 목화, 금수가 오행이죠. 그 중에서 여기 음은 무엇을 뜻할 것 같아요? 음은 수죠. 수.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이 밑으로 가라앉고, 양은 예, 화. 그래서 여기서 맨 처음에 생긴 것이 음과 양이 생긴 거예요. 맨 처음에 생긴 게. 그래서 기본이 수화예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냐면 사주를 볼 때 무조건 첫 번째 양기와 음기가 적당히 섞여야지만 생명체가 생기기 때문에 사주를 아주 쉽게 보는 방법은 내 사주에 양기가 많잖아요. 음기만 나면 돼요. 음기가 많잖아요. 양기만 나면 돼요. 운보기 어렵잖아요. 그럼 양기가 많은 사람 음기만 나면 잘 돼요. 음기가 많은 사람 양기만 나면 잘 돼요. 이게 바로 사주 보는 가장 기본 틀이에요. 사주 딱 봤는데 내가 사주가 안 보여. 근데 이제 양기가 아주 많아. 그럼 음기 집어넣으면 돼. 쉽게 해서 목화가 많아. 금수를 집어넣으면 돼. 금수가 많아? 목화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 문제는 뭐죠? 목화, 금수가 비슷비슷해. 이제 이러면 이게 뭐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사주가 균형이 맞는 사주가 보기가 어려워요. 한 주 쫙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럼 기울어져 있으면 보충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물과 불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물과 불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뭐냐. 이게 음과 양이 만나면은 서로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항상 음양을 서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여기서 생긴 게 음이 얘가 양을 만나게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양이죠. 양이 다시 양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이게 사상이에요. 네 가지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게 사상이 돼요. 그래서 먼저는 물과 불밖에 없었는데 이제 여기서 목과 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르는 용어가 요게 음이죠. 음이 두 개죠. 전체가 음으로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음인데 전체가 음이다. 태음. 예. 자, 여기는 양인데 전체가 양이다. 태양. 그래서 태음은 수의 기운, 태양은 화의 기운. 이렇게 해서 태양 체질, 태음 체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하고 태음하고 만들어줬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서 요 그림을 이렇게 보세요. 네, 동그랗죠? 자, 위에가 여기 지금 동그란데 물과 불이 여기 배치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물의 기운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화의 기운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자, 물의 기운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밑에. 그죠? 화의 기운은 위에. 자, 하늘에는 태양이, 땅에는 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음에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햇볕이 계속 내리쬐이죠. 그럼 여기는 물은 어떻게 되죠? 물은? 말라? 증발? 자, 위에서 지금 태양이 있고 밑에 물이 있는데 위에는 열기가 있고 밑에 물이 있으면 이게 위에서 지금 현재 열기가 내리쬐으니까 물이 따뜻해지겠죠. 따뜻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수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응? 자, 수의 기운은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여기 불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불은? 차가워지죠. 그죠? 내려오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모양이에요? 태극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원래는 위에는 뜨거운 기운이 있었고 밑에는 차가운 기운이 있었던 것이 위에는 화의 기운, 밑에는 수의 기운이었던 것이 이게 햇볕이 막 내리쬐으니까 밑에는 물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요 모양이 되는데 여기서 요 모양을 잘 보세요. 자, 물이
뜨거워져서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 얘가 불이죠? 얘가 물과 불이 만나는 거죠. 그죠? 자, 물과 불이 만나면 여기서 뭐가 생기겠어요? 수증기? 수증기? 구름? 비? 뭐가 생겨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자, 땅에 물이 촉촉하게 있는데 태양이 쫙 내리고 나서, 태양이 쫙 있고 나서 그 다음날 보면은 비가 쫙 와서 땅에 지금 촉촉하게 젖었어요. 햇볕이 쫙 났어요. 그 다음날 보면은 뭐가 생겨요? 그죠? 싹이 쫙 올라오죠. 그래서 이게 목이에요. 예, 이게 목이에요. 그래서 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겨울이죠. 이게 봄이죠. 봄과 여름의 중간에 생명체가 올라오니까 뭐야? 기어 올라오러 가겠죠. 그래서 목성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추진력이 있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화가 있는데 이렇게 예 여기서 따뜻해져서 올라온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화가 식어서 내려온 거죠. 그죠? 화가 식어서 내려오니까 이게 열기가 식은 거죠. 열기가 식으면 어떻게 돼요? 결실이 오죠. 그래서 이거는 금이 되죠. 이게 뭐가 다르느냐? 성향이 달라요. 얘도 물과 불이 만났고 얘도 물과 불이 만났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애는 추진력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내려오는 애는 화기가 식혀서 내려오니까 여기는 뭐예요?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수렴하는 성질이고 안으로 들어가는 성질이고 완성되는 성질이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목화 금수가 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아야지 성향과 그 사람의 성격과 이런 거 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없어요, 여기? 토는 어디 갔어? 어디, 밑에 어디? 한번 그려봐, 밑에 어디? 토를 찾아봐. 아니,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저희는 막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해요. 그때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분명히 우리가 강의할 때는 저는 강의하면서 통변하고 강의하면서 말한 걸 같이 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과 그거를 내가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계속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사주 보고 말이 나와. 여러분이 사주 갖고 아무리 공부해. 사주 딱 나. 말 안 나와. 속에서 막 어쩌고저쩌고인데 안 나와.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해야 돼요. 응? 말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와서 말을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강의 듣잖아요. 나중에 전부 다 말을 잘해요. 네, 말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금이죠. 그러면 자, 다른 건 다 있다고. 근데 뭐가 없어? 토가 없잖아. 그래서 원래 이 오행에서 토가 없었던 애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장생법에서 원래 토가 없는 거라고. 응? 장생법을 자꾸만 토로 같이 봐요. 화로. 화토장법. 그죠? 예. 화하고 토하고 장생법 같다고 자꾸만 주장하는데 원래 토는 없었기 때문에 화하고 토는 장생법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확성. 이 이론은 어디에 적용시키고 이 이론은 어디에 적용시키고가 중요한데 어디에 적용시키는 경계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요. 세력을 보는 거 다르고 우리가 기운을 보는 게 달라요. 그때 토는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토는 어디 있어 그럼? 자 보세요. 중앙 어디? 여기? 여기? 이게 얘가 토야? 자, 여러분이 여기서 모든 역학의 기본 원리는 이게 그 논리에 맞아야 돼요. 그죠? 억지로가 아니라. 자, 보세요. 봄에서 지금 현재 겨울에서 날씨가 따뜻해져서 봄이 됐어. 근데 이 계절이라는 게 이렇게 딱딱
경계선이 생기나요? 뭔가 중간 궤적이 있겠죠. 뭔가 옮겨가려면은 중간에 머무는 게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싹이 틀 때도 싹이 트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요 기운이 토예요. 이 선이 토예요. 그러니까 토는 뭐예요? 화에 속한 토, 수에 속한 토, 목에 속한 토, 금에 속한 토. 그래서 목토, 화토, 금토, 수토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토가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술충미는 자기 주장이 없기 때문에 천간이 무엇이 떴냐에 따라서 토의 성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 지지에 있는 진술충미는 자기 기운이 없기 때문에 지장간 속에 있는 게 뜨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진토가 있죠. 예,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기본은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자, 여기 이론에서 이제 토는 자기 기운이 없다. 진토는 목토, 화토, 금토, 수토인데 그럼 내가 토의 역할을 하는지 목의 역할을 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진토가 있죠. 진 중에 뭐가 있죠? 을개무가 있죠. 간목이나 을목이 되잖아요. 토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응? 목의 역할. 목. 수가 뜨잖아요. 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에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질 않고 헷갈리고 그래서 공부할 때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진술충이에요. 얘는 뜨잖아. 이게 우선이야. 예. 그리고 얘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안 뜨죠. 만약에 여기서 이게 안 떴어. 그때 토역하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경금이나 병화나 다른 게 떴잖아요. 그때 토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한 게 여기서 이제 자평에서 보면 진술충미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기본을 알아야 예, 그래야지만 지금 여기서 천간 지지의 이 지를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요게 태음하고 태양만 했죠. 자,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왜? 왜? 음에서 나와서 소음. 응? 아니, 그냥 얘기하자고. 아니, 다 알면 나한테 왜 와? 그냥 생각대로 얘기하세요. 여기가 양이 하나가 나타나서 작은 양이다. 소양. 그럼 얘는 소음.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얘가 소양이 되고 소음이 되느냐. 얘 다 하나하나잖아. 그죠? 그런데 뭐예요? 원래 여기서부터 음이 있었는데 음양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음 가운데 양이 하나 작은 애가 생겼다. 그래서 소양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기본 바탕이 음이었는데 여기에 작은 양, 그러니까 음이 있었는데 양이 하나가 생겼다 해서 소양. 얘는 뭐예요? 양이었는데 이제 작은 음이 하나 생겼다. 소음. 그래서 여기는 소양, 소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태음, 소양, 소음 이것을 목금. 그래서 목화, 금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토는 중간이기 때문에 토는 자기 색깔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식간 12지에서 어떤 원리로 생겼는가 요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그 오행이 있는데 여기 그래서 지금 현재 설하고 평주의 중간을 보세요. 설하고 평주 중간. 설하고 평주를 보시면 여기서 끝에서 지금 현재 7번째
지금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싹을 틔우는 활동력, 그것이 바로 목이고. 그죠? 예. 그러므로 금목수화는 천지자연의 질이 되고 만물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흙은 모든 목화토금수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이 금목수화의 질은 바로 토. 그래서 이 토가 가장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를 우리가 중정이라고 하고 그 토를 우리가 또 뭐라 그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신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토는 여기 중간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금수 목화의 질은 토고 인간 역시 천지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서 따뜻한 체온은 바로 화고 흐르는 것은 수고 몸술 점은 금이고 혈기가 유행하면서 목이다. 이게 또 뭐가 돼요? 사상 체질이 되고 이게 바로 건강을 보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주에서 수가 부족하게 되면은 흐르는 것이 부족하게 되고 화가 부족하게 되면 체온을 관장하는 것이 부족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목화, 토, 금수에 의해서 우리가 성질과 그 다음에 체질과 병을 보는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또 이게 이제 그 간목하고 을목하고 임묘하고 이거하고 쭉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천간의 간목과 그 다음에 지지의 임묘가 다르다. 우리가 보통 갑을 임묘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서 자평에서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면서 이걸 모르면 나중에 공부에서 많이 헷갈리는 걸 정리해 준 거예요. 자, 요게 이것은 양의 기운이라고 했거든. 음의 기운이라고 해요. 이게 하늘의 기운이고 이게 땅의 기운이라고 해요. 여태까지 이론하고 다르죠. 그죠? 갑을 그러면 갑이 양, 을이 그죠? 그 다음에 인묘, 인이 양, 을이 이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 어? 아니 얘기하면 끝까지 해봐. 그러니까 제가 무섭게 생겼나? 얘기하다가 내가 쳐다보잖아. 그러면 하다가 하세요. 왜냐면 배짱을 키워야 돼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상담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배짱이에요. 자신감. 예,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우선 얘기하고 또 드릴게요. 왜 이것을 양이라고 음이라고 왜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는지. 땅 위에서 자라나고 피어나는 것은 양이고 땅 밑에 있겠으니까 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말 그대로 천간이 하늘이잖아요. 하늘의 기운은 양이고 밑에는 지지의 기운은 하늘에 올라온 기운은 양이고 땅 밑에 있는 기운은 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는 이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지 아세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지 틀렸다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양이하고 음하고 하늘하고 땅하고 하늘은 양의 기운 땅은 음의 기운이죠. 하늘하고 땅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달라요? 하늘하고 땅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역학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 원리를 알아야지만 이해가 돼요. 그냥 공부해 놓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이 뭐가 달라요? 하늘, 땅이 뭐가 다른 거죠? 형체가 있고 손 들고 얘기해. 손 들고. 형체가 있고 형체가 있고 없고 땅은 형체가 없나? 있어요. 근데 하늘은 기운이지 느껴지는 거지 딱 나무가 하늘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무가 하늘에 있는 건 아니지만 하늘이가 꼭 저 꼭대기 있는 게 하늘 아니야. 만약 그렇다면 하늘에 목이 있으면은 땅에 목은 그러면 이게 아니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셔야 돼요? 위로 올라온 것이 양이고 위로 올라오지 않은 건 음이에요. 하늘에 대해서 나무가 하늘이 어떻게 나무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하늘에 나무 심을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야. 여기서 개념은 그렇지. 드러난 것이 양이고 드러나지 않은 게 음인데 이게 천간은 드러나서 양이고 지지는 드러나서 음이란 얘기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 밝고 어두운 거? 하늘은 하늘이 다 보이고. 그러면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역학이라는 부분은 저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냥 선생님이 가르쳤다. 그냥이 아니라, 그래, 말 그대로 밝고 어둡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거 어떻게 됐다고?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거. 그 얘기도 맞아요. 근데 그게 사주의 운명의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느냐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우면서 계속 사실은 여기에 좀 소위 말하는 자평은 이 이론이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평의 공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알았던 이론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이론이거든요. 그럼 이래요. 천간에 딱 드러난 거는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돈이 있다. 천간에 돈이 있다. 재성이 있다. 그럼 뭐예요? 누가 봐도 부자는 아니야. 남들이 다 누가 봐도 쟤는 돈을 가지고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또 중요한 것은 또 여러분이 깨야 되는 게 뭐냐면 재성이 돈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획기적인 건 재성이 돈이 아니야. 재성의 돈은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노느냐를 보는 거예요. 돈을 갖고 이 사람은 어떤 형태의 돈을 가지느냐지 재성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냐면 재가 없잖아. 돈 없다 그래. 아니야. 재물이 안 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부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사주에 재성이 없다. 나는 훨씬 더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저도 맨 처음에 공부했을 때 재성이 돈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관성이 돈이 되고 식상이 돈이 되고 비겁도 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부자는 관성의 재성이 되는 부자가 제일 큰 부자예요. 왜요? 응? 왜? 관성의 재성이 되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예요. 응? 자, 이제 요 얘기는 제가 오늘은 이거 가지고 제가 결론 안 내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거 갖고 배울 거니까. 그래야지 배우니까. 여기서 결론 안 내려줘요. 이거 계속 배워야 돼. 결론 안 내려줘요. 자, 관성의 부자가 가장 큰 부자다. 예. 이거는 여러분이, 요거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재성이 뭐죠? 일간한테 재성이? 내가 지배하는 거잖아. 응? 자, 내 사주에 목이 많아. 그러면 나한테 뭐예요? 비겁이 많은 거죠. 그죠? 비겁이 많으니까 이 비겁이 많은 사람의 재성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비겁하고 재성하고 바로 붙어 있는 사람은 뭐냐면 돈하고 싸움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자, 이렇게 내 비겁과 제가 바로 있으면 바로 돈하고 싸움하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돈 놓고 돈 먹게 해요. 돈 놓고 돈 먹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투기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하고 나하고 맞짱 떠 이거야. 자, 여기에 수가 있으면 뭐예요? 응? 아니야. 화가 있어서 토가 재잖아. 이게 있으면. 그러니까 목생화 하생토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돈 버는 사람이냐고. 요거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는 간단한 거니까 응용해 보세요. 조금 전에 목이 있었을 때 토가 돈이죠? 근데 목하고 토하고 동시에 딱 있어. 그럼 뭐야? 돈과 나하고 맞짱 뜨는 거잖아. 내 인생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니하고 나하고 싸움하고 끝장 보자. 이 사람이고. 화가 있으면. 그거 왜 기술로 돈 버냐고. 그러니까 식상으로, 그러니까 봐봐. 식상이니까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왜 기술로 돈 버냐고.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이게 육신을 여러분이 설명할 때도 식상이니까 이게 뭔가 만들어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원리를 그대로 생각하세요. 자, 식상이죠. 식상이 누구한테 나온 거야?
나의 힘을 빼서 나온 거잖아. 나의 힘을 빼서 나온 거를 가지고 나는 이게 여기서 돈은 뭐냐면 현물이에요. 내가 내 노력 갖고 뭔가 만드는 거 가지고 결과물이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돈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뭔가 움직이고 그래서 생산해 놓은 돈이야. 그런데 이 돈보다 더 큰 돈이 관성의 돈이라고. 응? 우리가 생각할 때 식상 돈이 클 것 같지 않아? 응? 그죠? 식신생제, 그죠? 응? 관성의 돈이 제일 커요. 왜냐? 자, 이 돈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게 다 자기 돈이래. 그죠? 그래서 비겁이 많으면 돈 갖고 싸우는 거죠. 서로 경쟁이 붙는 거죠. 관성은 뭐예요? 금이. 내 돈의 경쟁자를 다 물리치잖아. 응? 나한테 돈 들어오는 애들을 다 물리치잖아. 그건 뭐야? 다 내 돈이잖아. 나는 치지 않아요. 어? 목이 많은 옆에 있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주보는 비법이야. 만약에 내가 약해, 그럼 내가 강해. 내가 강해, 그러면 내 하나의 옆에 있는 애 없애줘요. 그죠? 그럼 뭐예요? 내 경쟁자를 없애줘. 만약에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사업하잖아요? 경쟁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떡볶이집 있죠? 신당동. 떡볶이 들어가잖아? 주변 사람이 다 죽는 거야. 응? 그래서 관성을 재성으로 쓰는 부자가 최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울 것은,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배울 거는 자평에서는 이런 천간과 지지의 응용법과 왜 이렇게 봐야 되는지 근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야 안 흔들려. 기초가 단단해야 안 흔들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재성을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재성을 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주에서 무재라든지 무관이라든지 그럼 거기에 집중해요. 그런데 사실은 재성은 돈이 아니라 재성 자체는 이 사람이 돈을 버는 행위.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느냐. 이 사람이 음식점에서 돈을 버느냐. 예,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그 자기의 기술 갖고 돈을 버느냐 하는 것이 재의 형태이지 재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그 자평은 이게 이제 기본 원리 하나하나를 쭉 설명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천간하고 지지하고 어떻게 다르며 또 천간이 천간을 만났을 때 지지가 지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다르며 이런 기본 원리를 전부 다 설명한 것이 자평입니다.